예, 신주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극 들어봤나요? 이거 재밌어. 1600년쯤 영국의 그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오막 희극 내용인데 여기 안토니오라는 남자가 베니스의 상인으로 나와. 잠깐 이 얘기를 하자면은 안토니오의 친구가 바사니오라는 앤데 벨몬트라는 곳에 사는 부잣집 딸 포셔랑 결혼이 하고 싶대. 근데 나 돈이 없으니 토니오야 나 3,000 두카트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두카트가요 세계 1차 대전 전까지 유럽에서 쓰던 돈 단위거든. 근데 3,000 두카트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한 5억쯤 돼. 존나 많잖아. 아니 무슨 결혼에 5억을 태워. 부잣집 딸이니까 뭐 그런가 봐. 전청조 같은 애 만나면 큰일 난 건데 이거. 안토니오가 이걸 또 들어줄라 그래. 근데 자기는 이만한 돈이 없거든. 배라도 팔아야겠다. 근데 배도 마침 이 사람이 상인이다 보니까 배도 다 바다에 내보낸 상태야.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 업자를 찾아가요. 돈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샤일록이 좋아 담보 있어? 내놔. 그랬더니 내가 배가 있는데 다 바다에 나가 있어서 지금은 못 주니까 배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그 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샤일록은 또 이자를 받지 않겠대. 대신에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잘 나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서 돈을 빌려. 아니 많이 친한가 봐. 뭐 이런 대가까지 치르면서 돈을 빌려주냐. 3,000 두카트를 바사니오에게 줬어. 그 포셔라는 여자도 청혼하러 찾아오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결국 바사니오 선택해가지고 둘이 결혼했대. 좋아. 이제 그럼 바사니오는 어때? 안토니오에게 그 3,000 두카트 그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안 주네? 얘도 뭐 당장 5억을 준비하기는 어렵겠지. 그러면 급한대로 안토니오 배를 일단 샤일록에게 넘기고 나중에라도 바사니오가 안토니오에게 빌린 돈 주면은 어쨌든 다 수습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토니오의 배들이 바다에서 태풍으로 다 침몰해버려. 샤일록에게 돈 갚을 방법이 이제 죽어도 없어. 좆된 거지. 그래서 약속대로 가슴살 1파운드를 자르겠대. 근데 이 가슴살이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 1파운드면 400g이 조금 넘어요. 사실상 죽이겠다는 뜻이야 이거. 안토니오가 이거 친구 결혼시키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어. 베니스의 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는 반전이 있어요. 스포는 하면 안 되잖아. 직접 찾아서 보자고.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3명이 다 빚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하나는 빚을 안 갚았고 하나는 가짜 담보. 배를 보여준 게 아니잖아. 돌아오는 대로 주겠다 이 약속으로 한 거잖아. 가짜 담보로 빚을 냈고 하나는 이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비정상적인 대가로 받아낼 생각이었던 거잖아. 빚을. 실제로 이렇게 대부분의 범죄 사건이 빚 때문에 벌어지기도 해. 사실 빚이라는 건 근데 합법적인 제도긴 하잖아. 나중에 지금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이뤄지는 거잖아. 다들 빚지는 걸 걱정하지만 합법적인 빚이면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 일부러 빚을 내서 갖고 있는 게 유리한 상황일 때도 있고, 그래서 빚을 질 거면은 전략적인 계획에 따라 져야 된다는 거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안토니오, 바사니오, 샤일록 얘들은 계획이 없었어. 바사니오 대가 없이 안토니오에게 결혼자금 대뜸 준비해달라 그랬고, 안토니오는 지금 당장 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배가 어딘가에 나가 있는데 오는 대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매도 치듯이 담보를 잡은 거잖아. 샤일록 이 새끼가 제일 이상하지. 고리대금 업자라는 게 이자놀이나 하면 되지. 뜬금없이 뭔 가슴살 드립을 치고 있어. 단백질 처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서로 빚을 발행해 버렸다가 수습이 안 되니까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온 거잖아. 대부분 돈 때문에 사고치는 사람들의 과정이 이래. 빚을 내고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막아. 이러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기를 내몬단 말이야. 그 극단적인 상황을 자기 혼자 책임지는 경우가 또 없어요. 꼭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든다고. 무책임한 새끼들이야 이 빚지는 새끼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 장소가 일본이었던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자고. 2011년 2월 25일 여기가 구마모토 경찰서인데 웬 남자가 찾아오더니 자수를 하겠대. 구마모토가 참고로 규슈죠. 가장 아래에 있는 섬이야. 후쿠오카가 있는 거기. 부산이랑 자매결연 맺었대잖아. 라면 유명하고. 맛이 괜찮은 거야. 자수한 남자 이름이 타지리 케니치라고 39인데 뭘 자수하겠다는 거냐? 7년 전인 2004년 3월 13일 오후 3시 반쯤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병원장인 그 당시에 54살 나카츠 타쿠로라는 사람이 골프 연습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아내인 그 당시 49살 치즈코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
남편은 한눈에 봐도 아내가 살해됐다는 걸 눈치챘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썼고 집안의 바닥, 벽, 천장 사방이 피래. 경찰 와서 수사해봤더니 아내가 이만큼 피를 흘릴 정도로 칼에 여러 번 찔린 건 맞는데 신기하게 목 아래는 상처가 없다는 거야. 얼굴만 집중적으로 찔렀어. 둔기에 맞은 상처도 있었는데 이러면은 범인은 꽤 원한을 가진 사람인 것 같잖아. 원한 살해면은 피해자랑 가까운 순서부터 의심해보는 게 정석이잖아. 남편인 나카츠 타쿠루가 유력 용의자로 몰려서 먼저 조사를 받게 됐어. 범행 순간 현장 부재를 증명하는 알리바이가 있냐? 이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아내인 치즈코랑 같이 점심 먹었어, 집에서. 그리고 1시쯤 집 앞에 있는 자기 병원으로 출근해서 응급 환자 진료를 했대. 30분 정도를 했고 1시 30분에 병원 나와서 2시에 골프장을 갔다는 거야. 여기서 다시 1시간 반 정도 골프 연습한 뒤 집에 돌아온 시간이 3시 반인데 집 문 열자마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는 거지. 부검해 보니까 치즈코의 사망 추정 시간이 2시에서 3시 사이로 나왔거든. 이때 남편이 집에 없었다는 게 병원 진료나 골프장 출입 시간 이런 걸로 확인이 됐어. 알리바이가 증명된 거야. 남편 아니야. 동시에 남편이 없는 1시간 사이를 노렸다는 점에서 범인은 타쿠로라는 사람의 일정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생기지. 현장에서 특이한 증거를 찾는데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거든. 보니까 이게 이 신발은 아니고 나이키의 에어목 종류를 신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긴 거를 에어목이라고 불러. 일단 발 크기는 남편이랑 달라. 발자국이 집안으로 나 있어서 따라가 보니까 이 새끼가 현관에서 치즈코 찌르고 안에 들어와 집안을 둘러보다가 나가서 건너편 약국을 갔더라고. 약국 가봤지. 근데 약국에서는 이날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뭐 손님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겠지. 이게 수사의 마지막이었어. 더 이상 범인을 추적하지 못하면서 7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인데 결국 경찰은 그러면 발자국 하나 찾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잖아.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현장이 너무 이상했거든. 일단 이 사람이 살해된 치즈코인데 시신 옆에 칼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 이 칼이 근데 치즈코 집에서 쓰던 칼이었다는 거야. 범인은 현관에서 치즈코를 죽이고 집에 들어갔다는 걸 발자국으로 확인한 거잖아. 치즈코가 흘린 피를 밟고 들어갔으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거지. 증거대로 사건을 구성하면은 말이 좀 안 돼. 치즈코가 식칼을 들고 문을 열어줬는데 범인이 그걸 뺏어서 찌르고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 남편이랑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된 시간이라 음식을 하고 있던 게 아니야. 치즈코가 자기 죽이려는 범인이 찾아온 걸 알고 칼 든 채 문을 열어줬다는 거야? 안 열어주면 그만이거든. 그러면 집에 들어온 범인이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 찌르려고 하니까 치즈코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다가 잡혀서 살해되는 상황이 있긴 하겠지. 근데 이러면 범인이 현관 앞에서 다시 집을 돌아다닌 게 행동이 너무 이상해져. 이미 살인을 해놓고 집안을 뒤졌다는 얘기야. 범인이나 치즈코나 한 명이 어색한 행동을 해야만 이런 현장이 가능하다는 거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면 사실 면식범의 원한 살해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범인이 거실이랑 옷장을 뒤져서 치즈코의 코트, 수제 가죽 핸드백을 가져갔거든. 금고랑 통장도 있는데 이건 손도 대지 않았어. 돈 안 되는 물건만 훔쳐갔어. 대체 목적이 뭐야 이러면. 급소를 노린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얼굴만 공격한 점에서 누가 사주한 범행도 아닌 것 같아. 사주했으면 전문적인 사람에게 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야. 원한 살해라고 보자니 옷이랑 가방 가져간 게 이상하고 강도라고 보자니 돈 안 되는 물건을 가져간 상황인데 남편이 외출한 1시간 사이를 노린 것도 이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범인이 얻어간 게 없단 말이야. 병신 같은 범행이야 한마디로. 이 이상한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부부 주변에선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미제로 남았던 거지. 그러면 이 사건을 7년 만에 경찰서 찾아와서 타지리 케니치라는 남자가 자수했다는 거냐? 조금 더 들어봐. 2011년 2월 23일 오후 6시 10분 이 집에 웬 남자가 찾아오는데 이게 이틀 뒤 자수하는 타지리 케니치이긴 해. 또 다른 사건이지. 집에는 어떤 회사 임원이라는 72살의 오다 타카하루랑 아내인 65살 미코 노부부가 살고 있었거든. 타지리가 자기 차를 이 집 담벼락에 들이박아. 그리고 변상하겠다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타지리가 사실 실수로 사고 낸 게 아니었어. 1년 반 전부터 얘가 운송회사에 들어가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으로 이사 오는 부부의 짐을 날라줬던 거지.
그때 와서 보니까 집이 좋네. 돈 많은 사람이겠구나 싶어서 다시 찾아갔던 거야. 자기가 가져온 군용 나이프로 얼굴, 목, 가슴, 겨드랑이를 순식간에 찔렀고 이미 쓰러졌고 의식이 없는데도 수십 번의 공격을 더했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털어낸 게 현금 10만 엔과 2만 엔짜리 상품권이었다는 거야. 우리 돈으로 100만 원쯤 되니까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긴 하지. 근데 이 새끼가 도망을 안 가. 6시 30분에 남편인 오다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까지 계속 남아서 기다렸던 거야. 오다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또 가슴 겨드랑이 수십 번 찌르고 도망가거든. 이상하지? 돈이 부족해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잖아 이거. 진작에 도망갔어도 될 걸 왜 불안하게 현장에 남아있다가 필요 없는 살인을 또 하냐고. 대체 뭐야 이 새끼 목적이. 타지리가 도망가고 10분 뒤 우연히 이웃집 사람이 이 부부가 쓰러진 걸 보고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내는 사망한 뒤였고 오다가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한 달간 입원할 정도의 상처만 입었지. 현관에서 피해자 수십 번 찌르고 별거 안 가져가는 강도 사건이 7년 만에 또 일어난 거야. 경찰 수사는 예전이랑 다르거든. 정교해졌고 다양해졌어. 거기에 필요 없는 살인을 한번 하면서 이 사람이 심지어 살기도 했으니까 목격자가 생긴 거잖아. 결정적으로 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인터폰까지 있었거든. 경찰이 이 인터폰에 찍힌 남자를 TV와 신문에 공개 수배합니다. 전국에 얼굴이 퍼진 거야. 그래서 타지리가 이틀 만에 자수했던 건데 이 새끼가 물어보지도 않은 7년 전 범행까지 자백을 했다는 거지. 사실 자백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 입증할 증거가 있냐는 거야. 있어. 이 새끼가 7년 전에 치즈코 죽이고 훔쳐간 코트랑 가방을 계속 집에 가지고 있었더라고. 이렇게 7년 전 미제 사건까지 해결이 된 거지. 그럼 대체 왜 그랬냐 너. 범행 동기 물어보니까 돈이었대. 첫 범행 때 32살이었는데 도박하고 뭐 술집에서 여자 만나느라 빚을 졌다는 거야. 이거를 자기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고 있었다는 거지. 빚 지는 게 습관이에요. 보통 빌려본 새끼가 더 쉽게 빌려. 그리고 갚으면 모르겠는데 안 갚아 또. 개새끼들 진짜. 이 습관을 막으려면은 한 번은 스스로 크게 대가를 치러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누가 갚아주면은 어때? 또 빚을 지게 돼 있어. 엄마가 갚아주니까 책임감이 안 생길 거 아니야. 계속 빚을 져. 150만 엔 정도의 빚이 생겼고요. 엄마가 더 갚아주기 어려워 보이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7년 전 그 치즈코의 집을 털었던 거야.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돌아다니다가 밖에서 집이 좀 좋아 보이니까 무작정 들어간 거지. 그럼 현관문을 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연기에 갑자기 막 콜록거려. 천식으로 호흡 골라놓은 것처럼 콜록거리면서 저 천식이 도와줘요 이지랄한 거야.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죽인 거야. 그래서 근데 경찰이 괜히 깊게 생각하느라 남편 알리바이 따지고 뭐 범인의 발자국, 알 수 없는 현장에 떨어진 칼 이런 거 생각하면서 범인을 놓친 거지. 범인이 현장 조작하려고 일부러 갖다 뒀던 거고. 이게 첫 번째 범행인데 옷이랑 가방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 명품도 아니고 금고는 딸 줄도 몰라. 통장도 은행 가면 들킬까봐 손도 못 댄 거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빚을 하나도 못 갚아. 돈 될 만한 걸 들고 온 게 아니었어. 살인으로 얻은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7년 뒤에 이 새끼 빚이 500만 엔까지 늘어나. 친척에게 빌려서 돌려막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술, 도박, 여자를 못 끊어가지고 빚이 늘어난 거지. 다시 한번 제대로 그래서 털어볼 생각을 한 거야. 마침 얼마 전에 이삿짐 날랐던 잘 사는 집이 생각난 거지. 그래서 오다와 미코 부부의 집을 찾아갔던 건데 얼굴이 공개되면서 후달려가지고 결국 자수를 한 사건이야 이게. 존나 구제불능이잖아. 아니 씨발 어쩌다 이런 새끼가 됐나. 예전 일들을 좀 들어보니까 계속 구마모토 같은 지역에 살던 새끼긴 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얘가 이제 머리는 비록 이렇지만 미용 전문 학교를 들어가.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다른 지역 가서 돈 되는 일 아무거나 해. 막노동 같은 거. 그러다 21살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빌딩 경비원 해보다가 자수 전까지는 택배 운송회사 이런 데서 차 운전을 한 거지. 첫 범행이 2004년이잖아. 그 당시에 월급이 한 40만 엔 됐대. 우리 돈으로 20년 전에 400만 원을 받아 월급으로. 꽤 많지?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주지도 않고 도박, 술집, 여자 만나느라 다 갖다 바치고 있었다는 거야. 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술집 여자에게. 개도라이 아니냐? 대출도 한도까지 다 빌려가지고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 이거를 엄마가 갚아주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칼빼 꺼내 들고 같이 죽자 이런 적이 있었대. 여기에
얘가 이제 위기감이 와서 7년 만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야. 병신인가? 2명 살인했고 1명은 살인 미수야. 이게 인정됐어. 사형 나왔고 죽긴 싫잖아. 항소했는데 또 사형이 나왔어. 또 항소를 하네? 씨발 근데 이거 재판 비용 다 누가 되냐? 국선 선임해 봐야 너무 혐의 뻔하니까 국선의 역할은 사실상 형량에 알맞은 조절 정도인 거예요. 20년 형이 맞냐 15년 형이 맞냐 요 정도 개념이야. 살인이 인정돼서 사형을 받았는데 이걸 국선이 뭐 어떻게 해결해 주냐. 결국 엄마한테 변호사비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게 양심이 조금 찔렸는지 도중에 상고한 거 취소하면서 사형 확정 받았고 4년 만인 2016년 11월 11일 딱 오늘이네. 빼빼로도 못 받고 45살에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돼 뒤졌어. 좋았어. 계획 없이 빚을 막 져버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질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돈 급한 일이 생기게 돼 있잖아. 일 때문이나 뭐 집에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살면서 한 번은 온단 말이야. 이 새끼는 근데 지 도박하고 술 처먹고 여자 좀 이렇게 가슴팍에 찔러주고 이런 거 하려고 돈을 쓴 거 아니야.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냐. 엄마는 뭔 죄야. 이 사건은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가긴 했는데 이런 경우 진짜 많고 그러지 않더라도 결국은 주변 사람 피해주거나 길거리 나앉게 돼 있어. 가족한테 버림받고 막. 그 꼴 나기 싫으면은 빚지는 걸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바사니오 이 새끼도 지 결혼하자고 빚 만들어서 친구 죽을 판까지 가잖아. 셰익스피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는 빚이 주변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돈과 인간 심리의 구조를 1600년에 이미 알았다는 거야. 괜히 레전드 작가가 아니야. 그래서 안토니오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죠? 진짜 가슴살 잘려갖고 죽냐? 인터넷 찾아보세요. 결말이 진짜 재밌습니다. 씨발 새끼.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다른 사건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술 처먹고 도박하고 여자 만나려고 빚내서 살인까지 저지른 타지리 케니치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